이제 맛있는 오늘 강의 때 가급적 눈을 마주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표지는 뭐 저희 제품을 일례로 드러놨지만 실제로 내용은 사실 저희 제품과는 좀 상관이 없게 이제 꾸며가지고 저도 GPT 도움 받아서 뭐 이것저것 조사해서 좀 읽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양해해 주시고 아까 얼핏 들어보니까 이게 남는 건 그 유튜브 채널에 외국인 학생분들 위해서 자막이나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내부 채널로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화면만. 그래서 저는 일단 좀 부끄럽지만 눈은 거의 안 마주칠 예정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 일단은 이 발표 절차는 그 순서는 이제 개념 설명 먼저 드리고 그다음 발전 배경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요 활용 분야와 또 최신 기술 소개랑 또 슬라이드 스캐너와 관련돼서 뭐 최근에 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뭐 소개해 드릴 만한 연구 뭐 동향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래 전망까지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장비의 어떤 뭐 성격이나 성능 이제 그런 걸 얘기하려고 만든 자료가 아니라서 뭐 그 만약에 질문이 있으셔도 거기에 제가 디테일하게 다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의 개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는 그 현미경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고화소로 스캔해서 이제 가상의 슬라이드를 생성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로봇으로 제어되는 전동 현미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이동해서 그 연속된 그 미시 영역을 촬영하고 이걸 한 장으로 완벽히 이어붙여서 전체 슬라이드 이미징을 만듭니다. 이렇게 얻어진 슬라이드 이미지를 이제 뭐 흔히 뭐 WSI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확대 축소하면서 세포 수준까지 자유롭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 요소는 너무 당연하게도 현미경이기 때문에 광학계 렌즈나 조명 장치, 그다음에 슬라이드 자동 이송하는 장치, 당연히 고해상도 카메라 센서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스캐너는 이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이제 통합된 거라서 슬라이드를 올리는 로딩하는 것부터 뭐 초점 잡는 거 영역, 뭐 이미지 스티칭 파일 저장, 뭐 압축하면서 저장하고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뭐 구글 지도처럼 이제 넓게 보다가 확대해 보고 미세 영역까지 확대해서 탐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의 이제 작동 방식은 제가 동영상 두 개를 해놨는데 이제 저희 제품이긴 한데 일단 슬라이드를 자동으로 로딩을 하고요. 이건 또 코덱이 안 맞아서 또 실행이 안 되네요. 네. 일단은 이쪽 위쪽에 있는 로봇 암에서 이 슬라이드들이 꽂혀져 있는 트레이들이 이제 장전이 돼 있고요. 요쪽에 안 보이는 로봇 암이 걔를 잡아서 현미경 안쪽으로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현미경이 뭐 오토포커스를 하고 찍고 스티칭하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그건 되게 단순한 부분들이고요. 정확히는 이제 슬라이드들이 들어오면서 보통의 슬라이드 스캐너도 요 안에 바코드 리더가 이제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를 읽어서 뭐 이제 이 슬라이드 스캐너 용도에 따라 뭐 병원에서 쓰인다라고 하면 그 환자 정보들이 일어난 이제 그 시스템에 연동해서 그걸로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연구실이나 연구소 혹은 뭐 서버 시스템을 따로 운용하시는 데는 뭐 이제 보통 이제 슬라이드 수기로 다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질 않고 뭐 QR 코드나 이제 그런 걸로 프린팅 해가지고 해주시면 걔가 바로 그 내용을 읽어드려서 이제 이 파일은 뭐다, 뭘로 찍었다 분류해서 이제 관리하실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한 장씩 들어가서 이제 미리 설정된 배율, 선택한 배율로 연속 촬영을 해서 스티칭을 하고 이제 전용 뷰어 소프트웨어로 배율 변경이나 영역을 추가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이미지를 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요 제조사의 그 슬라이드 스캐너들은 보통 뭐 100장이 넘는 물론 옵션에 따라 좀 상이하지만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를 이제 한 번에 넣어서 연속으로 촬영할 수가 있고 뭐 광학계나 조명 경로가 그게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에 최적화돼서 아예 그냥 조직 샘플부터 단위 세포까지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의 이제 발전 배경을 잠깐 보시면
이제 초기 등장은 이제 1990년 중반쯤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94년에 세계 최초의 그 상용 슬라이드 스캐너가 등장했는데 그 제임스 마커스 박사란 분이 요 슬라이드 스캐너를 개발해서 그때는 한 슬라이드를 스캔하는데 24시간 정도 걸렸고 그 도입비만 거의 그 30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에 들어서 이제 몇몇 기업이 상용 그 스캐너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이제 당연히 하드웨어 성능도 향상됐겠지만 이 컴퓨팅 파워와 네트워크 인프라 발달로 인해서 이제 스캔 속도하고 화질하고 사용성이 이제 비약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994년에 최초의 그 상용 슬라이드 스캐너가 나오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에비던트의 전신이죠. 이제 올림푸스사에서 이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사실 저희 회사가 슬라이드 스캐너 쪽에는 되게 일찍 뛰어들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발전 및 표준화 이건 한 2010년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2010년대 컴퓨터 처리 속도도 증가했고 대용량 클라우드 스토리지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급돼서 상용화가 되었고 그다음에 수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슬라이드 이미지 전송이나 뭐 보거나 공유하는 것들이 뭐 이제 네트워크망도 그렇고 뭐 소프트웨어의 이제 실시간 압축 기능들도 이제 최적화가 돼서 진짜 실용화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려웠던 이 원격으로 병리 진단을 하거나 뭐 대규모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해서 언제든 원하는 걸 바로 바로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미국 FDA가 필립스의 그 슬라이드 스캐너를 최초로 그 병리 진단용으로 승인을 해서 디지털 스캐너가 이제 임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디지털 슬라이드도 진짜 그 현미경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되었고 이후에 여러 업체들이 이제 장비를 연이어 이제 그 승인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시장에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이 병리 진단하는 전문의 부족 현상도 있었고 니즈 향상이 역시 디지털 병리로의 전환을 촉진을 했고요. 특히 이제 코비드 기간 동안 비대면 판독 필요성이 급증해서 2020년도에 미국 CMS가 한시적으로 규정을 완화해 가지고 FDA도 원격 진단을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디지털 병리 도입이 가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계기로 많은 병리과에서 이제 좀 급히 슬라이드 스캔을 도입해서 재택이나 원격지 판독을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이제 유용성이 있다라고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와 앞으로의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면 최근 한 20년 기간 동안 슬라이드 스캐너는 이제 화질이나 속도나 용량 최적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이제 꾸준히 발전되어 왔고요. 초창기에는 이제 컨설트나 아니면 이제 그 의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의대 교육용 등으로 많이 사용을 됐는데 이제는 국내에서도 이제 일산 진단, 이제 진단을 완전히 내려주진 않고 진단을 보조하는 기능으로 꾸준히 이제 활용될 정도로 서울의 그 빅5 병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디지털 병리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뭐 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소개할 최신 기술, 뭐 AI 전복이라든지, 뭐 저기 스페셜 오믹스라고 공간 오믹스 등의 그 등장과 함께 슬라이드 스캐너는 병리학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이제 그 다양한 생명과학 쪽이나 다양한 곳에 연구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주요 활용 분야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게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적용 예시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처음은 이제 임상병리학이죠. 물론 이제 의대에서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 슬라이드 스캐너라는 것 자체가 이제 디지털 슬라이드를 이제 그 의료용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개발이 된 거라 일단은 당연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시장도 제일 크고요. 그리고 업체들도 이 병원 시장은 사실 돈이 들기 때문에 업체들도 개발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그 물론 한국 제품도 있어요. 슬라이드 스캐너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게. 근데 이제 분석하거나 뭐 그런 그 AI 기반 분석 기능들이나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아무래도 해외 회사들보다는 한국 회사들이 강합니다. 근데
그 한국 회사들은 되게 잘하세요. 보면 잘하시는데 불행히도 예를 들어 형광이 포함된 생명과학이나 그쪽은 아예 그 형광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비호조차 개발을 안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 돈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슬라이드 스캔을 해서 한 일정 부분의 사진을 하나 촬영을 해서 소프트웨어로 이제 가 진단을 하게 되면 인증받은 소프트웨어로 의료 수가가 15만 원 정도 나온대요. 딱 한 장에서 분석하는 게. 그러면 이 AI 분석 업체들은 보통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니까 클라우딩 서비스 같은 걸 좀 써가지고 이제 뭐 유저가 그 네트워크에 올리면 거기서 분석해서 내보내주고 하는 식인데 거기서 한 뭐 7만 원, 8만 원 정도의 50% 정도의 그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현미경이든 이제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어 이미지 소프트웨어를 구비를 하셔도 그걸 이제 자유자재로 그좀 핸들링하지 못하면 쓰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고 또 이미지 소프트웨어가 이제 어느 한 곳에 뭐 공동기관이나 그런 데에 설치가 돼 있어서 내 자리에서 좀 시간 들여서 편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좀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미지쟁이나 뭐 요즘은 뭐 파이썬이나 코드 직접 짜서 하시는 분도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명과학 쪽의 이미지 분석 툴이 자체가 이렇게 돈이 안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시장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이건 국내 동향이고요. 그래서 일단 임상병리학에서는 디지털 슬라이드는 이제 병리과 진단 업무를 좀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 판독하고 그 텔레패솔로지로 이제 전문 인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의사가 이제 계속 모듈을 봐야 되는데 이런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들은 뭐홀 슬라이드가 이제 조직이 스캔이 됐으면 뭐 이제 봐야 될 영역을 미리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컬러 이제 히트맵 같은 걸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더 빠르게 놓치는 거 없이 이제 의사가 진단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그 1차 진단까지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 점점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AI를 활용해서 뭐 병리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뭐 미세암 전이 탐지하는 연구도 보고가 되었고 그 면역 조직화학 IHC 슬라이드도 디지털로 정량 분석해서 바이오마커 등 평가를 표준화를 좀 꾀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보통 이제 요 그림은 제가 이걸 작성을 하다가 왠지 저작권에 물릴 것 같아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림을 캡처하고 GPT한테 이제 그냥 일러스트로 바꿔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건 피해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거는 사실 모 병원의 그 뉴스 기사에서 나왔던 이제 그 사진을 제가 좀 이렇게 편집을 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쪽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슬라이드 스캐너들이 쫙 찍어 오면 여기서 이제 서버에 연동해가지고 환자 정보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제 진단을 하고 뭐 결과를 내고 보내고 하는 작업들을 점점 하고 계시게 됩니다. 음. 그리고 요거는 보통 이제 눈으로만 그 뭔가를 분석하고 정량을 했다면 실제로 남길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적어요. 근데 이 AI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한 번에 어떤 지역에 뭐가 몇 퍼센트 뭐 그런 게 이제 한 번에 툴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돈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왜 쓰느냐라고 이제 AI 회사한테 그 사람들 발표 자료를 좀 들어봤더니 그뭐 KI67 되게들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할 때 이게 발현도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한 중간 정도로 발현하는 뭐가 되게 중요하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확인이 돼야 그 의료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약을 처방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그 돈이 되게 되니까 되게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얼마나 정확하게 감지해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느냐가 또 경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이나 독성병리 쪽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이나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가 이제 거의 다 많이들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신약 개발 단계에서 동물 조직 병리 평가에서 대량의 조직 슬라이드를 이제 고속으로 스캔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마우스 한 마리 잡으면 브레인을 다르륵 잘라서 한 5, 60개 정도의 슬라이드 한 슬라이드에 브레인 그 절편을 한 9개씩 올리고 걔네들이 뭐 형광 세네 개 염색된 거를 한 5, 60장씩 이렇게 찍더라고요. 찍어서 이제 그
고속으로 스캔해서 디지털 베이스도 하고 뭐 약물 평가나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아까 그 동영상 멈췄던 거 좀 말씀드린 거고 슬라이드가 들어간 이런 트레이가 이제 여러 장이 장전이 되고 벽에 자동으로 이제 스캔돼서 대량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본 예제 사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 회사는 이런 거 개발 안 한다고. 그리고 그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도 한국 시장이 돈이 안 돼서 대리점이 없어요. 저도 몇 번이나 이제 시도를 했는데 한국 시장은 관심이 없습니다. 먼 좋은 날에 봅시다라는 답변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본 예제 사진의 그 인디카 랩사의 이제 할로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곱 개 다른 그 저기 형광 시약을 사용을 해서 각각 뭐 인자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염색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한 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근데 아마 조직으로 촬영한 그 이미지로 뭔가 시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이 사람이 할 게 못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패소코어라는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나 뭐 약간의 이제 본인들이 코딩을 해가지고 AI 그 딥러닝 훈련시켜서 쓰시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들은 이제 그런 걸 좀 할 수 있는 그 학생이 있어야지만 굴러가는 실험실이나 몇 군데 안 되고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한국에 안 파는데 이미 쓰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저도 슬라이드 스캐너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니까 네. 그래서 요건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좀 캡처를 해놨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홀 슬라이드를 다 촬영을 하고 뭐 형광이면 형광 네다섯 여섯 개를 한 번에 스캐닝을 해가지고 그것도 뭐 이제 수십 장의 슬라이드를 한 번에 똑같은 품질로 네, 홀 슬라이드를 싹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뭐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로 뭐 정량화해서 논문 내고 이제 하시는 또 분야가 이제 보통 따로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현미경 업체에서 온 분들은 사실 이쪽 분야를 거의 그할 일이 없거든요. 접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걸 잘 소개를 못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뭐 나중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시는 뭐 그런 뭐 다른 연구자들이나 그런 분들 제가 소개시켜드려서 뭐 세미나도 받으시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뇌과학이나 신경병리 이제 보통의 현미경, 뭐 콘포컬 현미경이라고 해서 제일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분야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음.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는 대형 조직 절편 다루는 뇌과학 분야에서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거엔 이제 현미경으로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 뇌절편을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뭐 이제 콤포칼로 이제 고배율 보다가 저 배율로 찍고 싶다 해서 이제 스티칭을 하면 이거 분명히 이게 산다고 이제 발표 받을 때는 막 이쁜 사진 막 이제 열어놓고 다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면 너무 오래 걸리고 뭐 계속 이제 컨디션도 바뀌고 초점이 틀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프트웨어들로 정량화 시키는 그러니까 여러 실험군을 따닥 해가지고 똑같은 컨디션으로 분석하는 것들을 좀 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슬라이드 스캐너는 사실 이 홀 스캔하는 거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빨라요, 진짜. 압도적으로 빠르고 실제로 그렇게 높은 배율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하는 거 20배율, 200배 정도에서 이제 홀 스캔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그 해상도가 높아져야 될 필요도 없고 또 그 정도로만 스캔이 되면 충분히 그런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걔네들을 읽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많이들 점점 이제 좀 더 알아가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뭐 슬라이드 스캐너는 병원에서 쓰이는 슬라이드 스캐너 병원 전문용은 진짜 그 3 곱하기 1인치 일반 슬라이드 크기만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용 슬라이드 스캐너들은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슬라이드들을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필리핀 원숭이 한 5kg 정도 되는 이 아이의 뇌를 슬라이드 스캐너로 실제로 찍은 거고 요거가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린 게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요거 홀스캔 하는데 한 4분? 4분 5분 정도 소요가 됐어요. 형광 채널 3개 쓰고 20배 렌즈로 홀스캔씩 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스캐너로 형광을 해서 뭔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가
되게 좀 별로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보여드릴 네, 네, 네. 아, 그쵸. 이제 그 슬라이드에 이제 지금 이 그림처럼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원숭이는 이제 네, 똑같습니다. 이 네,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거 맞습니다. 네. 저도 그때 이거 찍고 이 생물이 크기를 보니 원숭이 같은데 이 원숭이 정보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제 이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또 제일 귀여운 사진을 골라가지고 한 5kg 정도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시군요 하고 뭐 참고로 그때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이제 이쪽이 이제 망가져 있고 이쪽은 이제 살아 있는데 이게 홀스캔에서 했더니 이거 맞다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다 하면서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신다고 지금 이제 갖다 주신 거고 네. 네. 일단은 슬라이드 스캐너는 현미경에서 출발한 거고 아까 이제 네모난 그런 깡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선명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현미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슬라이드 베이스나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인비트로 상태에서 하는 뭐 그런 샘플들 이제 보는 장비니까요. 그래서 CT하고는 이제 좀 결이 다르죠. 얘는 이제 광학 현미경 쪽에서 이제 사용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네. 일단은 이제 그 연구 쪽에서는 첫 번째 이제 형광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뭐 단백질이나 그런 부분을 다른 컬러로 이제 다 뭐 그 저기 태깅을 해가지고 걔를 동시 그러니까 보통 형광 현미경에서 이제 세포를 보시거나 조직을 보셨을 때 그 장점이 이제 훨씬 더 확장됐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게 이제 점점 확장되다 보면 똑같은 컨디션으로 이 홀 슬라이드 몇십 장을 이제 똑같은 컨디션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가도. 내가 만들어 놓은 단추만 딱딱 누르고 하면 그냥 슬라이드 넣고 바로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많고 또 요즘은 AI 하니까 많은 그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런 분석 기능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대를 이제 타가지고 진짜 이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이미지들을 훨씬 더 쉽고 정확하고 뭐 뛰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 정도라고 일단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뇌과학 쪽에서는 뭐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 연구하시는 뭐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된 패턴이나 뭐 단백질 발현 패턴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리고 뭐 그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그 치료 약물을 이제 발굴했다면 그거를 이제 실험을 마우스 실험을 하는데 진짜 그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가 이제 플라크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만큼 이제 패턴이 많이 줄고 했는지를 보려면 이제 사실 그냥 일반 현미경으로 찾아서 보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어플리케이션 하는 이제 벤처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G 한번 잡고 이 슬라이드 찍으면 한 5, 60장 찍더라고요. 한 장에 뇌절편 한 9장 들어가 있는 것들을. 네,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 분야는 이제 암 뭐 미세 환경 분석하는 거고 뭐 식물 동물 조직 보관한다거나 아니면 뭐 법의학 감정한 이미지를 보존한다거나 뭐 교육 분야에서도 그림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는 슬라이드 스캐너긴 한데 현미경이니까 현미경이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되게 다양하게 어, 응용 분야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아닌데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들, 방산 이런 업종이 되게 그 업체가 큰 나라들은 이 슬라이드 스캐너로 이제 편광 기능 넣어가지고 이제 광물 자체를 이제 폴스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되게 빨리빨리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아직 좀 시기상조긴 한데 그 성변 이제 보통 성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가에서 인증한 거기에 시험 봐가지고 현미경 놔두고 성면 대조 슬라이드 넣고 검체 보고 이제 비교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데 뭐 점점 이제 성면 쪽에서도 아마 되진 않을까 싶고요. 이 슬라이드 스캐너 이제 초기 때는 한 5, 6년 전에는
어디였더라 그 미국에 제가 정확히 회사는 기억 안 나는데 그 소세지에 불순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광현미경으로 보면 소세지에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약간 이제 빛나 보이거든요. 브라이트필도 쫙 나머지 찍히고 미세 물질들은 이렇게 보이고 그런 부분들도 되게 그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최신 기술 소개라고 보시면 이제 보통 저희가 그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조직 슬라이드에서 여러 표적을 분석하는데 실제로 이 멀티플렉싱이 수준은 보통 현광, 현미경이나 뭐 컴포칼이나 해서 이제 필터가 몇 개 있냐, 레이저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뭐 많아봤자 4개, 5개, 6개 정도 형광을 태개해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멀티플렉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이 전문화된 장비까지 이제 겹쳐지면 뭐 예를 들어 4개의 바이오 마커가 다른 색깔로 달린 걸 한번 스캐닝을 하고 걔가 다시 나와서 커버 벗기고 이제 뭐 UV나 이제 방식 따라 좀 다른데 UV로 이제 항원화체 잘라가지고 다른 걸 또 붙여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최대 뭐 128개의 이제 다른 그 마커들을 붙여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이런 슬라이드 스캐너들이나 자동 염색기들이 이제 또 기하급수로 발전을 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인데 되게 좀 이제 분야가 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요 그림 같은 경우에도 뭐 레퍼런스 채널 기준으로 다 네다섯 개 이제 염색된 애들이 너무 이제 사실 쉽게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저희 좀 최신 기술이긴 한데 그 기존 형광현미경은 형광현미경이기 때문에 초점 이외 지역은 흐립니다. 흐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선명한 초점만 남겨주는 기술 중에 가장 범용화된 게 이제 그 싱글 피놀 타입의 레이저 컴포칼이고 그 위에도 컴포칼 효과를 만들어준 여러 가지 방식들은 많아요.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자체를 이상한 어떤 이제 특수한 패턴을 줘서 패턴 준 것들끼리의 이미지에서 이제 뭐 초점에 맞는 부분들만 이제 뽑아내서 합성하는 뭐 심 같은 뭐 스트럭처럴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도 스트럭처럴 일루미네이션의 한 조건이긴 한데 이게 실라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스페클 일루미네이션으로 그러니까 레이저를 이제 특수한 어떤 매질을 통과를 시키면 그 매질이 이제 부하게 그 한쪽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 랜덤한 이제 패턴이 생겨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심이나 그런 스트럭처럴 일루미네이션이나 현미경처럼 이제 패턴 조사가 되고 그거하고 간단하게 이제 그 로터가 돌면서 원래 형광 이미지가 되고 막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가 그 슬라이드 스캐너랑 접목이 가능했고 안정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건 저희 제품이긴 한데 이제 신라 기술이라는 게 통합이 돼서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에서도 이제 흐린 지역 없이 뭐 지스택까지 같이 합해서 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 제 AI 기반 이미지 분석인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유니스트가 워낙 이제 이런 쪽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AI라는 말을 넣을까 말까 했어요. AI면 대체 뭐 무슨 모듈로 딥러닝을 합니까 하면 저 할 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되게 많은 회사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나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각자의 그 UI로 필요한 부분을 이제 딥러닝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사용하게 만드는 게 사실 상품화된 골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품성을 좀 많이 올려놨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AI 회사들이 이제 딥러닝에서 뭐 요 정도의 셀을 디텍한다라는 어떤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그게 내 세포나 내 실험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빗나갈 수도 있고. 그때 그 빗나가는 걸 어떻게 사용자가 쉽게 좀 더 훈련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한국 회사들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걸로 결과물이 나왔다가 뭐가 이상하면 이제 그 어노테이션 툴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려서 다시 올리면 또 훈련시켜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많이 좀 퍼져나가고 있고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안타깝게 다시 말하자면 형광 쪽은 사실 부분이 되게 부족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아마 요 부분도
네, 되게 많은 연구자분들이나 교수님들도 시도를 하고 계시고요. 저는 시장이 이렇다 정도만 좀 소개를 시켜드려요. 왜냐하면 한 3, 4, 5년 전에 보면 가끔씩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 이제 그 금액을 문의하시면서 어떤 교수님이 이, 그 바이오 학과랑 같이 조인을 해서 뭔가에 대한 어떤 AI 디섹션 하는 뭐 그런 걸 만드는 과제를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데 뭐 사실 저는 그 앞에 입장에서 아, 교수님 그거 어디서 누가 하고 있었고 이미 했어요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사실 좀 많긴 하더라고요. 많긴 한데 네, 이 부분은 그 AI 회사를 부르시면 돼요. 네, 가장 좋은 거는 그 저랑은 상관없지만 그 AI 분석이 이제 한국 회사들 그쪽에 서 세미나 한번 해달라고 하면 일정해서 이제 되게 잘 오거든요. 한번 이제 이미 이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삭 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걔가 이제 상용화 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상용화 된 데는 어떤 인증도 있어야 되고 뭐 인증에 필요한 뭐도 있어야 되고 뭐 UI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실제로 이제 상용화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뭐 그분들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되게 재미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연구 사례는 뭐 주로 슬라이드 스캐너 관련돼서 뭐몇 가지 연구하거나 어떤 동향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린 건데요. 일단은 감염 질환 병리에서는 이 디지털 병리가 그냥 미생물 감염 진단에 얼마나 유용한지 평가한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한 620건의 수술 병리 슬라이드, 뭐 예를 들어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나 뭐 거대세포 바이러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등을 이제 면역염색 사종 해가지고 뭐 진균이나 결핵 특수염색 사종 스캔해가지고 6명의 병리사가 이제 디지털 판독을 하고 이제 그 AI 시스템이 하고 그걸 비교한 이제 그 연구예요. 근데 이제 디지털 판독에서는 거의 뭐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염색에서는 그 검출률이 좀 낮아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는 게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뭐 항상균, 결핵균이나 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같이 저게 작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 디지털 판독으로는 좀 미세한 규칙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디지털 병리가 그 세균 바이러스 감염 진단 되게 유용하긴 한데 염색 반복도 좀 한계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워낙 작은 걸 찾다 보니까 사람이 놓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점점 그 AI가 보존한다면 뭐 결핵균 같은 미세 구조도 좀 자동으로 검출해서 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이나 뭐 병리나 종양 연구에서는 이제 사실 종양학 연구나 진단에서 가장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병리 진단의 초기에 주요 타깃도 암 조직 찾아내는 거였고 빨리 지금은 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이제 그런 데에서 1차 진단을 디지털화한 사례도 있고요. 뭐 참고로 그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회사 중에서 제가 딥바이오인가 국내 회사 중에서 최초로 요 AI 소프트웨어로 식약처 인증받은 게 이제 전립선암 검출하는 그 AI 모듈 개발한 이제 딥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 중에서 뭐 그 2016년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AI를 활용해서 그 디지털 슬라이드 분석해서 유방암에 림프절 전이 되는 현상을 인간보다 좀 더 정확히 빠르게 잡아냈다고 하고 그다음에 구글이나 빅테크 등의 연구에서도 그 병리 전문의가 놓친 암세포를 AI가 발견된 사례들이 점점 좀 많이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디지털 스캐너로 확보한 게 되게 방대한 암 조직 데이터하고 딥러닝 때문에 가능했고 이 딥러닝이 어느 수준이냐면 아까 그 한국에서 최초로 인증받았다는 그 회사가 그 분당 서울대 병원에 그 슬라이드 스캔된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뭐 협업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인증받는데 필요했던 그 슬라이드 장수가 5, 6천 장 정도 됐다고 합니다. 5, 6천 장의 홀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걸 그 병리사나 뭐 알바로 하시는 분들이 다 어노테이션해서 이제 그걸 딥러닝 시켜가지고 이제 개발해서 인증을 받으신 거죠. 음, 네.
그래서 일단은 AI를 활용하면 사람 눈으로보다 훨씬 빠르게 종양의 분화도나 핵 형태를 자동 분류할 수도 있고 또 예후 예측 점수도 산출할 수 있고 뭐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고 뭐 되게 뭐 저도 잠깐 이제 뭐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런 게 나왔어 이런 게 나왔어 할 정도로 되게 많이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뇌질환 연구에 알츠하이머, 뭐 베타 아밀로이드 분포를 지도한다거나 뭐 파킨슨병이나 AI 기반의 그 딥러닝에서 뉴럴 네트워크 만들어서 뉴럴 연결을 분석한다거나 또 거기서 원격 진단하고 뭐 교육용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뇌과학 쪽에서는 이제 정량 분석이나 협업의 인프라 역할을 좀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정량 분석이란 부분이 되게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정량 분석이 해상도가 높다고 정량 분석이 된다는 건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해상도가 높고 뭐 슈퍼 레졸루션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장비도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 아날로그 렌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상도만 높아진다고 정량적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져서 촬영하는 대부분의 기법들이 사람 손을 상당히 좀 많이 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면 이쁜 이미지를 찍어오고 누가 가면 이상한 이미지가 찍어오고 또 교수님들도 이제 교수님 눈에 마음에 드는 게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완벽하게 잘 찍은 이미지인데 교수님 이미지는 이거 아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빨간색을 더 세츄레이션 되게 일부러 찍어서 뭐 오렌지색을 꼭 봐야 된다든지 콜or 컬라이제이션 하신다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다 세팅이 돼 있어서 그렇게 찍어 나온 거라 뭐 건드릴 것도 없고 바로 분석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뭐 잘 찍혔냐 안 찍혔냐 아규먼트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되게 좀 많이 좀 활용을 점점 해 가시는 거고 아까 그 저기 베타 아밀로이드 그 패턴 보시고 한다는 그 벤처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이제 촬영하신 거 제가 하나 캡처해 온 거거든요. 요 정도 사이즈가 한 슬라이드에 한 네다섯 개가 들어갔고 요거 같은 경우엔 요거 뭐 한 번 찍을 때 5, 6씩 80장씩 찍어가지고 실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쪽은 그 개인 기업이라 사기업이라 이제 정확히 뭐를 한다는 그런 소스는 제가 얻을 수 없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얻어버리면 괜찮은데 주식 살까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거든요. 또 어쨌든 이쪽에서도 뭐 한쪽 팀에서는 이제 그 저기 뭐 시약을 발굴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뭐 한쪽 동물팀에서는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것처럼 얼마만큼 이그 베타아밀로이드 플라가 뭐 좀 억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대량으로 이제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 이건 좀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낯간지럽긴 하지만 미래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려 보면 이제 AI 기반 디지털 병리는 계속 이제 진단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국내에서는 이제 진단 보조, 아예 그냥 진단 보조라고 이제 카탈로그에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휴먼 리소스하고 그런 이제 싸움이 이제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조 진단이나 그런 부분들이 점점 발전해 나갈 거고 또 일부는 이미 이제 찍어서 바로 자동 진단까지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뭐 해외 그 병리 슬라이드 스캐너에서는 자동화가 일부 가능해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대신 이제 그 저희 사회에서 그걸 용인하느냐, 뭐 실제로 그걸 쓰느냐는 부분은 문제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딥러닝이나 이제 거대 데이터베이스가 또 합쳐지니까 그 유전적 돌연변이를 예측한다거나 아니면 그 환자의 예후를 아예 이제 분류를 하는 시도들도 점점 이제 많이 발견이 돼서 향후에 그 예측 병리학도 많이 상용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딥러닝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학적인 어떤 패턴, 뭐 사람이 기존에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새로 발견하는 시도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 AI가 질병의 어떤 뭐 새로운 분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 AI는 투명성 이게 뭐냐면 그 AI는 뭔가 이제 엄청난 변수들을 뭔가 병렬 처리를 한 번에 뭔가 결론을 내잖아요. 근데 이 AI가 어떻게 이 결론을 내놨다고 사람한테 설명하라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투명성, 설명 가능성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뭐 규제 승인 부분도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서 실제 임상 도입에는
아직도 이제 신중한 검증이 계속 뭐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는 그 계산병리라고 병리오믹스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확립되는데, 예를 들어 그 현미경 이미지 사진이면 거기에 뭐 보통의 사진이면 염색이나 그 생긴 패턴에 따라서 이제 이게 뭐다 뭐다 했는데, 그 데이터에 예를 들어 뭐 RNA 기반의 어떤 이 지역에서는 얘가 뭐 어떤 패턴이 있었고 뭐가 발현이 얼만큼 됐고 그런 지도를 이제 같이 입혀서 그걸 한 번에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런 통합적으로 그 병리학을 그 분석을 시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 오믹스, 아까 스페셜 오믹스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보통 이게 멀티플렉싱이랑 많이 엮이고 있고요. 그래서 형태학적인 정보랑 분자 프로파일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형태와 이제 형광, 각각 다른 그 형광 인자로 다른 부분들의 그 태깅을 해가지고 그걸 합성해서 한 번에 어떤 형태학적인 그뭐 분석을 한다든지, 뭐 면역 세포가 어떻게 배치돼 있고 단위 세포의 그 RNA 시퀀스 데이터를 이제 이미지에 뭐 맵으로 이렇게 연결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의 접근법이 이제 많이 늘고 있다고 보여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VR, AR 기반의 병리 환경도 있는데요. 요건 요즘 좀 덜하더라고요. 그 저기 국내 디지털 패솔로지 하는 회사 중에 한쪽에 제가 갔을 때, 그때 막 그 애플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였어요. 그때 딴 것 때문에 미팅하러 갔더니 그쪽에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개발자거든요. 비전 프로 쓰고 이제 뭐 이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이제 슬라이드 스캐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비전 프로로 AR 뭐 VR로 이제 보면서 막 하고 이제 그런 걸 개발 중이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비전 프로가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그냥 접어뒀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메타버스 병리 회의나 가상 해부 실습도 이제 가능해지고, 뭐 여러 가지 네, 못하던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는. 네. 그래서 뭐 단어는 다 붙였죠. 이제 자동화나 지능화나 뭐 AI나 융합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뭐 옛날부터 있었던 단어들의 이제 조합이긴 합니다. 뭐 융합 연구, 뭐 AI, 뭐 따로 들으면 다 이제 따로따로 너무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병원을 기반으로 먼저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돈이 되니까 되게 이 발전 속도가 다른 것보다 너무 빨라요. 빨라서 뭐 일단은 사실 이제 병원 쪽으로 이제 기초과학을 연구를 하신다거나 하면 병원 좀 뭐 그게 뭐 좀 상관이 없어 보이실 수는 있는데, 근데 그쪽에 이제 가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은 뭐 그런 부분들 뉴스 기사라든지 보면 뭐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 발표는 제 계획했던 것보다 6분 오버이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받고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의뢰 비용이요? 어, 의뢰 비용이 이제 그 기관마다 다른데, 보통 의뢰를 하면 그 한 장 촬영하는 정도는 보통 연구기관에서 갖고 있는 슬라이드 스캐너를 많이 활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 기관마다 달라요. 그런데 형광이 아닌 브라이트 필드는 뭐 어디는 한 장당 3천 원 하는 데도 있고, 뭐 그 제품의 그 도입 금액이나 그거에 따라 다르겠죠. 뭐 5, 6천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시간당 받는 데도 있고, 그건 좀 천차만별이에요. 그리고 병원 쪽은 이제 그 병원 병리과에서 아마 의뢰는 잘 안 받을 거고, 보통 그 검체를 받아서 이제 그런 거 해가지고 결과를 내주는 거 수탁 업체라고 하죠. 동네 지도 보면 뭐뭐뭐 병리과 의원 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그런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데 알려주진 않더라고요. 영업 비밀이. 네, 일단은 그 정도이고, 형광 같은 경우는 보통 형광으로 도입하신 게 꼭 저희 장비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장비라도
보통 형광은 똑같이 뭐 컴포칼이나 그런 것처럼 시간당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뭐 점점 바뀌겠죠. 컴포칼은 이제 레이저를 쓰고 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컴포칼은 이제 한참 앉아가지고 내가 찍어야 될 때를 찾을 때까지가 사실 사용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다 찍어놓고 나중에 가서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이제 새로 이 이제 도입이 되고 설치가 되면 어 이제 실제로 원래 없던 어떤 규정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발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네. 기초에서 그 첫 번째 그 자동 진단은 일단 첫 번째 병원에서 그리고 일단은 자동 진단이라고 하면 FDA 승인을 받아서 이제 런칭을 하는 제품들이고 그 소프트웨어도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통 뭐 초기가 뭐 한 4천 장, 뭐 6천 장 했는데 뭐 요즘 거의 뭐 몇천, 1억 장까지도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끼리도 경쟁이니까 이제 누가 더 뛰어난 AI냐 이제 그 데모하고 뭐 싸우니까요.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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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일단은 그 마우스나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처음부터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미 이제 한국에서도 아까 이제 그 외국에서 우리 안 준다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이제 그런 것들을 멀티플렉싱을 이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거나 하는 분이 생기면 제가 아는 그 교수님께 어느 어디에서 이 궁금해하신다더라 하면 또 얼마든지 가서 세미나 해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부족한 지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딱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지금 예전에는 그 할로라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서 저희 슬라이드를 스캐너로 촬영을 하고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뭐 요즘은 그쪽에서도 뭐 자동 염색기도 개발을 하고 뭐 또 경쟁 그러니까 뒤늦게 시장에 들어온 거니까 분석 소프트웨어도 뭐 무료로 뿌리고 있다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거기에서 이제 살을 붙여 나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뭐 수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끝까지 케어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어서 딱 들어보고 아닌 거는 바로 이제 바로 연결시켜 드려서 이제 교류하시게끔 하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이제 그 저희 쪽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는 아니라서 이제 딥러닝 하는 모듈이 있고 그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딥러닝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그 AI 자체가 사실 상품인데 그걸 따로 뭐 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슬라이드 스캔 하시고 뭐 꼭 스캐너 아니더라도 옆에 그 프리뷰어에 그걸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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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스캐닝 하실 때마다 그거 모아가지고 그 딥러닝 모듈 깔린 데서 이제 한번 딱 돌리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돌리면 돌린다는 거는 돌아가는 게 끝나면 파일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분석을 할 때 뭐 AI로 분석하겠다. 어떤 파일로 얘로 뭘 이미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또 이제 나한테 안 맞는 부분이 나오면 또 그 어노테이션 또 추가해가지고 또 돌려서 파일 얻어서 이제 내가 쓰고 하면 되고요. 상용화된 데들은 이제 보통 클라우드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형광 쪽은 잘 없고, 네, 상용화된 데는 이제 그 웹 연결된 데에서 이제 뭐 아이디 그 비용 지불하고 로그인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또 안 되면 저희랑 똑같이 어노테이션에서 이제 업로드하면 좀 더 빠르게 훈련시켜서 내주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네. 어, 일단은 아까 이 처음이랑 이 부분을 한 번씩 왔을 텐데 일단 형광은 조금 더 있긴 해요. 형광은. 근데 사용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 찍고 슬라이드 선택하고 뭐 찍는지 선택하고 시작하면 이제 바로 라벨 찍어서 뭐 여기에 바코드가 있으면 그거 읽어서 이제 데이터 보내고 그다음에 되게 낮은 배율로 기본 그 프리뷰를 촬영을 하고 바로 음, 촬영이 완료되면 바로 인지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포커스 잡아야 될 때 잡아서 하고 네. 끝나면 촬영이 끝나면 그냥 이미지가 하나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써요. 그래서 트레이닝이라 그러니까 이 콜슬라이드 스캐너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사람 손을 안 타야 돼요. 그 FDA에서 이제 그 공고하고 있는 콜슬라이드 이미징 스캐너를 그 저 FDA 승인을 요청을 할 때 그때 이런 걸 갖춰서 와야 되는 이제 문서가 구글에 돌아다니거든요. 그거 보면 사람 손을 안 타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뭐 실제로 촬영하는 건 슬라이드가 이상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클릭하고 끝나서 활용도는 대부분 되게 높으시죠. 네, 뭐 없으시면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건 지워버리고요.